네, 이제 다음은 NFC 북부지구 네 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팀 역시나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되겠는데요. 이 맷 패트리시아 감독의 이 두 번째 시즌이었습니다.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조시 맥데니얼스의 실패했던 덴버 생활과 좀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패트리시아가 이제 뉴잉글랜드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좀 네. 명성을 날렸는데 이 디트로이트에 와서 두 시즌 한 것 동안 뭐 사실 승패가 안 좋았던 것도 뭐 안 좋았던 거지만 수비에서 굉장히 좀 그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패트리시아 감독에겐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 같아요. 네. 디트로이트가 이번 시즌에 봐도 뭐 세기 28개로 전체 31위, 그다음에 인터셉션은 겨우 팀 전체적으로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하위, 그다음에 패싱 야드를 허용하는 것도 그 최하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뉴잉글랜드에서 수비로 좀 이름을 날렸던 패트리시아 감독에겐 좀 굴욕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출발은 좋았습니다. 이 2승 1무로 이제 시즌을 출발하면서 이제 쾌조의 스타트를 보여줬었던 패트리시아 감독이었는데 나머지 13경기에서 1승 11패를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지난 시즌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런 성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2승 1무에 그 시즌 전 좀 강호로 예상됐던 차저스와 네. 이글스전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좀 라이언스의 선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 있었는데 네. 뭐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라이언스 했던 한 시즌이었고 그렇죠. 뭐 이거는 근데 패트리시아 감독이 원래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따라해봤는데 뭐 아무튼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패트리시아 감독을 제외한 나머지 코치진들이 대거 물갈이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내년에 크게 성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패트리시아 역시 이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좀 시사하지 않나 싶네요. 사실 뭐 패트리시아 감독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이제 선수들에 대한 리뷰를 좀 가보자면 뭐 프랜차이즈 쿼터백인 스태포드가 8경기 2,500야드 정도의 기록만 남기고 사실 부상으로 바로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고 네. 뭐 그 이후에 뭐 제프 드리스켈이나 뭐 데이비드 블라우 같은 네. 이제 그 백업 선수들이 좀 스태포드의 공백을 메우려고 해봤지만 사실 뭐 역부족이었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네. 자, 매튜 스태포드가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아내 건강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경기에 집중을 할 그런 새도 없이 등 부상으로 인해서 좀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고 결국 이제 본인의 건강마저 좀 좋지 않았던 한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내가 이제 수술을 좀 잘 마치고 와서 이제 스태포드 경기를 좀 보러 오기도 하는 네. 등 좀 다행히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됐던 것 같은데 스태포드는 또 좀 불운한 부상을 당하면서 네. 좀 아쉬운 또 한 시즌이 되고 말았고 사실 저희가 뭐 이제 말미에 뭐 드래프트 얘기도 좀 해보겠지만 스태포드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뭐 여론도 심심치 않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스태포드를 트레이드하고 새로운 쿼터백을 좀 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 또 드래프트 가봐야 알겠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뭐 리시버에서는 이제 케니 걸라데이 이 선수가 뭐 유일하게 좀 잘해줬어요. 네. 뭐 1,190야드에 1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뭐 확실한 넘버원 리시버로 좀 자리 잡았고 그 저희가 시즌 프리뷰 때 좀 논란의 드래프트 픽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8번째 순위로 뽑혔던 TJ 호킨스 선수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시즌 중반에 좀 반짝반짝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왜 8번째로 뽑혀야 하는지 좀 증명 경기도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이 선수도 역시 좀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12경기에 367야드의 리시빙만을 기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네. 근데 뭐 이 선수는 분명히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건강하고 조금 더 적응을 한다면 뭐 디트로이트가 완전히 실패한 픽은 아니라는 걸 좀 증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포텐셜을 분명히 보였던 한 시즌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와이드 리시버 타이트엔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러닝백이 굉장히 좀 처참했어요. 뭐 사실 팀의 러싱 리더가 8경기에 400야드 정도를 뛴 캐리언 존슨입니다. 네. 근데 뭐 400야드라고 하면 뭐 수준급의 그 듀얼스리 쿼터백의 러싱 기록보다도 사실 못한 그렇죠. 기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없는 수준이죠. 러닝백 없이 경기를 치렀다 이렇게 봐도 이제 좀 무방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수비에서도 이제 앞서 이 패트리시아 감독이 수비 코디네이터 출신인데 수비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좀 빛났던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데리우스 슬레이. 예. 근데
뭐 이 선수가 또 트레이드설 이야기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언스는 사실 수비진의 좀 핵심 피스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뭐 시즌 전에 그 트레이 플라워스를 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로부터 많은 돈을 주고 영입하면서 네. 좀 뭐 팀의 좀 핵심이 돼주길 바랬지만 사실 뭐 1인분은 했습니다. 근데 뭐 에런 도날드나 이런 선수처럼 뭐 프랜차이즈의 수비를 바꿀 만한 그런 선수들은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뭐 사실 혼자 힘으로는 좀 역부족이었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슬레이가 이제 이탈했을 때 이제 그 대체자를 뽑는 계획으로 지금 드래프트 3픽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제프 오크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이 선수들 그대로 뽑을지 아니면 뭐 픽 다운을 해서 사실 더 많은 핵심 피스들을 보유를 할지 아니면 스태포드를 뭐 내치고 뭐 투하를 뽑는다거나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디트로이트도 좀 어쨌든 좋은 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한 장으로 사실 이 프랜차이즈가 바로 일어서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좀 잘 뽑고 그 다음 또 전력 보강들 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라이언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카고 베어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시즌 내내 풋볼의 유기적인 면을 이제 이 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시즌 최고 수준의 수비를 보여줬었던 이 시카고 베어스의 수비가 거의 최악에 가까운 공격력과 합쳐졌을 때 팀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 실제로 이제 3승 무패로 시즌을 출발한 이후에 이 13주 차까지 6승 6패 결국 5할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8승 8패 시즌을 마감하고 말았거든요. 이 팀에 이제 칼릴 맥 선수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저희가 이제 스탯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칼릴 맥 선수가 지난 시즌 이제 12.5개 색을 기록했었는데 올 시즌 이 8개 반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 뭐 더블 팀을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스탯이 분명 이제 저하되는 그런 수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 선수가 해줘야 될 몫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제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킴 힉스 그리고 이제 로쿠안 스미스 역시도 지난 시즌 보여줬던 것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올 시즌에는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어떤 그 스탯이나 이런 모습들이 좀 저하됐던 시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카고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빅 펜지오의 이탈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를 했었는데 뭐 말씀해주신 이제 트루비스키의 부진, 어떤 공격력의 저하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시카고 수비가 많이 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수비 좀 팀 기록을 살펴보면 2018 시즌에 50개의 색과 27개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사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는 색이 32개, 인터셉션이 10개로 이제 많은 감소폭을 기록을 했는데 뭐 한 선수만의 부진이 아니라 좀 팀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수비도 그랬지만 공격에서도 역시나 이제 주전 쿼터백 미첼 트루비스키 선수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팀을 이 트루비스키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트루비스키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계속해서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단장이 내년도 우린 미첼 트루비스키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이제 공언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베어스 팬분들께서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 경험을 하고 계세요. 사실 그 팬들의 여론과는 또 좀 역행하는 그런 구단의 결정이기는 한데 네. 뭐 사실 구단의 여러 이해관계를 생각해 보면 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특별한 대안도 없고 그다음에 어쨌든 전체 2순위로 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트레이드업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매몰 비용이 너무 큰 선수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트루비스키의 실패를 인정하고 뭔가 다른 대안을 찾기에는 모가지가 위험할 수 있죠. 네, 사실 뭐 구단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루비스키를 좀 도와줘야 되는 선수들의 부진도 좀 아쉬웠어요. 사실 러닝백에서 조던 하워드를 내보내면서 데이빗 몽고메리를 드래프트로 영입했는데 뭐 그 선수는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기존에 이제 스위스 아미 나이프로 역할을 잘했던 타릭 코헨의 그 스탯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싱이 한 400야드, 리시빙 한 700야드 정도 해주던 선수였는데 지금 러싱이 200야드, 리시빙이 450야드 거의 모든 스탯에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뭐 트루비스키가 좀 패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정도의 역량을 또 보여주지는 못했던 그런 한 시즌이었습니다.
뭐 트루비스키가 트루비스키 했던 그런 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제가 베어스 팬이었다면 정말 뒷목 잡았을 것 같아요. 뭐 네. 근데 2018 시즌에는 또 분명히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었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반등을 뭐 하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시카고의 문제는 사실 칼릴 맥 선수를 영입하면서 드래프트 픽을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 시즌에도 1라운드 픽이 없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좀 뭐 사실 채워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좀 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오프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카고 베어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외의 성적을 보였던 미네소타 바이킹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어가 보겠는데요. 커즌스의 재발견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커즌스의 한계 역시 재발견하는 시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커즌스가 2018 시즌에 비해서 좀 환경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게리 쿠비아 그 어시스턴트가 오면서 플레이 액션 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고 또 그 러닝백 델빈 쿡이 또 한 단계 스텝업하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러닝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커즌스 좀 어깨에 짐이 좀 가벼워지면서 커즌스가 사실 뭐 누적 스탯 같은 거는 조금 하락했지만 패스 레이팅이 뭐 한 100 정도에서 107로 올라갔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했던 그런 한 시즌이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말씀해주셨던 대로 커크 커즌스 선수가 이 플레이 액션을 기반으로 한 공격을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가져갔었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제 델빈 쿡 선수가 있었는데 시즌 막판에 델빈 쿡 선수가 이제 어깨 부상을 입으면서 몸이 좋지 않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데 장애물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실 시즌 막판에 사실 지구 우승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델빈 쿡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하면서 아예 그 꿈을 포기하고 아예 그냥 쉬고 제대로 와일드카드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수 접고 들어갔었던 미네소타였고 네, 뭐 사실 그 전략이 잘 통하면서 델빈 쿡 선수가 푹 쉬고 나와서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경기 이제 나이너스와의 경기에서는 좀 무기력하게 막히면서 바로 이제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 뭐 사실 이 델빈 쿡 선수가 지금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게 팀으로서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비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데니얼 헌터 그리고 에버슨 그리핀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패스러시로 이제 앞선에서 힘을 더해주고 그 뒤에 이제 뭐 에릭 핸드릭스, 앤서니 바, 해리슨 스미스 그리고 이제 앤서니 해리스까지 굉장히 이제 탄탄한 수비진을 보유했던 미네소타였어요. 사실 뭐 플레이메이커들이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말씀해주신 핵심 선수들 중에 에버슨 그리핀과 지금 앤서니 해리스가 FA로 풀립니다. 네. 이 두 선수를 어떻게 잡아 앉힐 수 있는지가 좀 바이킹스에게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여러 선수들이 이제 대형 계약을 좀 요구하고 있고 또 FA를 맞은 가운데 이 선수를 어떻게 잘 지킬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팀을 잘 유지를 하면서 언제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 팀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계속 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텐데 강력한 팀을 구성을 해놨을 때 어쨌든 이제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커크 커즌스와 함께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좀 다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킹스의 스킬 플레이어진들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애덤 실런이 좀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리면서 10경기 400야드 정도로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딕스가 이제 정규 시즌에는 좀 넘버원 리시버로서 계속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어네피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트레이드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미네소타에서 행복하지 않다. 날 보내줘라. 뭐 사실 FA는 아니지만 이 선수도 지금 이탈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좀 잡아야 될 토끼들이 좀 많은 그런 오프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잘 잡아 안 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역시나 이제 커즌스로는 조금 그 어떤 뭐랄까요 선수들의 유혹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바이킹스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멜 라플러로 이제 지휘봉 이 사령탑을 교체한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인데 13승 3패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시즌 프리뷰를 좀 들어봤어요. 네. 근데 사실 라플러 감독과 이 에런 로저스의 궁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우려가 많았는데
생각지 못하게 13승 3패라는 좋은 성적으로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갔습니다. 네. 분명히 그 나이너스와의 정규 시즌 경기, 그다음에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에서 이제 너무 완패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경기에 대한 임팩트가 좀 커서 좀 아쉬우실 만한 팬분들도 많지만 시즌 전 기대치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이었다고 그렇게 좀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반에는 에런 로저스 선수가 아닌 스미스 앤 스미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에런 로저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정말 에이징 커브가 느껴지는 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팀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혼자 힘으로 뭔가 캐리를 해내고 승패를 바꾸는 것이 에런 로저스의 좀 매력이었는데 네. 이번 시즌은 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스미스 앤 스미스, 프레스턴 스미스와 자데리어스 스미스 선수가 각각 12개 그리고 13.5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기존에 이제 에런 로저스에게 의존을 하던 팀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수비 그리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좀 이 부담이 분산이 되는 그런 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비에서는 그 스미스 형제가 있었고 공격에서는 러닝백 에런 존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지금 1084 러싱 야드, 그다음에 474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면서 무려 19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에런 존스가 에런 로저스 못지않은 활약을 했던 그런 한 해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에런 로저스 선수가 의존할 수 있는 이제 와이드 리시버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다반테 아담스라는 확실한 넘버원 리시버가 있지만 사실 아담스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FA 시장이 되든 드래프트 단계가 되든 좀 넘버 2 리시버에 대한 좀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러싱 수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라인베커를 뽑는 것도 좀 오프 시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런 로저스가 조금씩 에이징 커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대체할 선수를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아니면 드래프트에서 뽑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당장 이번 시즌의 과제라기보다는 네. 이제 천천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저도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오델 베컴 주니어를 영입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클리블랜드가 이 선수를 좀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 네. 왜냐하면 이제 어디 가서 이 선수가 굉장히 이제 사고뭉치이긴 하지만 이 선수만큼의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드물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는 어쨌든 이제 선수의 이제 퍼스널리티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 구단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어쨌든 이제 지키고 싶어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트레이드가 된다고 하면 네. 저는 오델 베컴 주니어가 약간 성질을 죽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에런 로저스라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오델 베컴 주니어가 조금 이제 얌전한 모습으로 좀 경기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NFC 북부지구에 대한 네 팀의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북부지구로 했으니까 남부로 넘어가야겠죠. NFC 남부지구 네 팀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